그런데 음식이 건네지는 찰나 근데 아까 OT 4개 간 거 맞나? 송희 씨가 뭔가 이상함을 직감합니다. 개수 안 셌지? 직원이 곧장 장사는 문을 여는 순간이 아니라 식재료를 살피는 이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송희 씨에게 이 과정은 하루 장사를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첫 작업인데요. 네, 9개. 매일 반복되는 일이지만 손님에게 나가는 음식이기에 가장 기본부터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철칙이라는 그녀. 이런 정성이 바로 송희 씨 분식집을 더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녀의 눈빛 하나, 손길 하나에도 9년의 내공이 자연스럽게 스며 있습니다. 아침에 오면 이제 물건이 잘 왔나 항상 이렇게 체크하면서 정리해요. 매일 와요. 유통기한이나 뭐 그런 것도 그러고 매장도 좁다 보니까 거의 당일날 쓰는 것만 주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꼼꼼히 점검을 마친 신선한 재료들로 간 만들어낸 떡볶이 한 소치. 뜨거운 김을 머금은 채 매대 위로 조심스럽게 부어주는데요. 잠깐만. 이 짧은 순간이 바로 오늘의 장사가 드디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손이 얼어서 제대로 말을 안 들어. 안녕. 추운 날에는 더없이 반가운 메뉴. 뜨끈한 어묵 국물도 떡볶이 옆자리를 채우는데요. 시장 골목을 스치는 찬바람 속에 이 국물 한 모금 생각나는 손님들이 오늘도 분명 찾아오겠죠? 이따 주겠습니다. 벌써 숨이 차는데? 왔다 갔다. 떡볶이, 어묵에 이어 이번엔 김밥. 사장이지만 그 누구보다 부지런하게, 정확하고 성실하게 이 작은 가게 안에서 송희 씨의 움직임은 쉴 틈 없이 이어집니다. 김밥 비비니까. 직원이 할 법도 한데 가게의 효자 메뉴인 김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다는 송희 씨. 간 하나, 식감 하나까지 매일 같은 맛을 정확하게 만들어냅니다. 지금 하신 밥은 몇 인분이에요? 35인분이에요. 김밥 한 줄에 밥이 한 공기 진짜 이상 거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안 쳐줘야 돼. 하루에 한 몇 번 정도 밥을 하세요? 하루에 뭐 오전 시간에 한 많이 할 때는 4-5번?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도 하면은 많이 안 칠 때는 10번은 안 치는 것 같아요. 특히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손님이 더 많으니까. 어느새 시장 골목이 분주해지고 손님들이 분식 냄새를 따라 하나둘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온기 앞으로 모인 발걸음들. 이제부터는 정성 가득 준비된 음식들이 손님들의 허기와 마음을 채울 때입니다. 떡꼬치 하나랑 꼬바지 하나랑 네. 떡볶이 하나랑 순대 하나 줘. 내장 섞어드릴까요? 네. 네. 간 많이. 네. 떡볶이 먼저 드세요. 여기 종이컵 앞접시로 쓰시면 되세요. 안에서 먹을 수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거기 계시면 떠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줘. 거기 계세요? 여기 효진아, 여기 어묵 국물 좀. 어서오세요. 고르시면 말씀해주세요. 9년 전 누구에게나 하나쯤 있는 추억의 떡볶이 맛을 직접 만들고 싶어 장사를 시작했다는 송희 씨. 그녀에게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을 한 장면이기에 지금까지 매일 가게 앞 불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시장 떡볶이는 이제 맛도 맛이지만 그 추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뭐 부모님이랑 같이 나와서 시장 보면서 간식으로 먹었던 떡볶이나 이제 놀러 나와서 구경하면서 우연히 들렸는데 이 맛이 생각나고 이렇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떡볶이 맛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따뜻하게 스며든 송희 씨의 음식들. 말없이 전해지는 손님들의 표정 속에서 그녀의 지난 시간들이 지금 이 순간
보람과 기쁨으로 환하게 보답받습니다. 떡볶이 볼게요. 한편 송희 씨의 분식집은 시장 떡볶이라는 친근한 이름 속에서 떡볶이, 튀김, 순대, 김밥과 같은 기본 메뉴로 연매출 10억을 달성하는 반전의 가게인데요. 이제 달마다 조금 날씨 영향도 되게 많이 받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똑같진 않고요. 평일 기준으로는 300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400 중반 정도. 하루 중 매출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시간은 점심 피크 타임. 맛있게 드세요. 지금부터 송희 씨의 장사 내공이 발휘됩니다. 매출의 중심 김밥을 말기 위해 손끝에 온 집중을 쏟는데요. 하루 매출이 달린 중요한 작업이기에 김밥은 늘 직접 한다는 그녀. 근데 이제 점심 이제 11시 좀 넘으면 배달도 그러고 주문이 갑자기 몰려요. 시장 장사의 핵심은 스피드. 손이 빠를수록 매출도 그만큼 빠르게 올라갑니다. 눈 깜짝할 새에 쌓여가는 김밥처럼 송희 씨의 손끝은 늘 시간과의 싸움인데요. 저희 가게는 느리면은 적응을 하기 힘들어요. 무조건 손이 빨라요. 오티 대파 배달이요. 네, 오티요. 점심시간이 되면 배달 주문까지 몰리면서 송희 씨의 손길은 더 바빠지는데요. 가게 앞도 주방 안도 쉴 틈이 없지만 눈앞에 쌓인 주문들에 그저 묵묵히 집중할 뿐입니다. 바로 옆에 서 있는 직원들과도 대화 한마디 섞일 겨를이 없는데요. 이렇게 정신없이 바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똥집 한다고 하잖아요.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실수하면 더 밀리니까 또 할 때 제대로 해야 돼서. 송희 씨가 이토록 집중하고 손을 재촉하는 데엔 가게가 바빠서만은 아닙니다.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다른 로드 매장이랑 좀 달라서 특수 환경이잖아요.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손님들이 좀 마음이 급해요. 근데 빨리 안 주면 그냥 주문해놓고도 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손님이 주문했을 때 빨리 제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대파 OT 나왔어요. 한 번 놓친 손님의 뒷모습이 마음에 남았던 송희 씨. 그날 이후 그녀는 단 한 사람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모든 손님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점심 장사를 치러낸 뒤 저녁 근무 직원이 도착합니다. 오늘 아니, 이거는 해야 오기는 돼. 왔나? 제가 잘랐는데 이것만 채만 좀 잘라주세요. 채 많은데 아, 그래요? 하지 말까 그럼? 그러면 담아놓고 어차피 내일도 또 잘라야 돼요. 고구마. 그냥 간단히만 먹어야겠다. 점심 장사를 모두 마치고 나서야 송희 씨가 가게 안쪽 구석에 조용히 앉습니다. 허리 펼 틈도 없이 좁은 공간에 쪼그려 앉아 뒤늦은 한 끼를 시작하는데요. 짧은 식사 시간마저도 혹시나 손님이 올까봐 고기 한 번 들지 못하고 밥을 넘기는 송희 씨입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환경이 많이 열악해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네요. 짧은 한 끼, 그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지난 9년 동안 송희 씨는 이렇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오며 이곳에 단단히 뿌리 내렸습니다. 10시에 출근 전에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먹고 안 오면은 지금 3시니까 그때까지 이제 너무 배고파서 무조건 출근 전에 간단히 욕이라도 하고 오는 편이에요. 원래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제때 식사를 못 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정작 자신의 끼니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는 음식 장사. 조금은 다르고 고된 삶이지만 그 속에서 송희 씨는 묵묵히 당연함을 배워갑니다. 맞아요. 딱딱한데 맛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낙지가 아니라 오징어였어요. 이모가 낙지라고 했는데.
쪼그려 앉아 먹는 식은 밥 한 그릇이 누군가에겐 고단한 하루의 그림자일지도 모르지만 승희 씨에게는 이마저도 감사한 시간입니다. 짧은 숨고르기를 끝내고 송희 씨 하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 한 번의 바쁜 시간, 오후 장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특히 저녁 장사 때는 매장 장사만큼이나 중요한 배달 주문이 몰려듭니다. 이거 보셨어요? 안녕하세요. 포장하고 확인하고 또 준비하고 송희 씨의 손길이 더욱 바빠집니다. 번호 확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엔 엄청난 양의 배달 주문. 그런데 음식이 건네지는 찰나 근데 아까 OT 4개 간 거 맞나? 송희 씨가 뭔가 이상함을 직감합니다. 개수 안 셌지? 직원이 곧장 배달 기사를 쫓아갑니다. 죄송합니다. 가게의 장사 흐름을 꿰고 있는 송희 씨가 직원의 실수를 빠르게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별일이 아니라는 듯 흐트러짐 없이 다시 일에 집중하는데요. 맞지? 왜 맨날 잘 되느냐? 야채만 11개 샜어 내가. 야채 안 들어간 거 맞지? 다행이다 그래도. 잠깐의 실수도 놓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바로잡는 송희 씨. 이 가게를 지켜온 내공이 바로 이런 순간에 드러납니다. 다행이다. 큰일 날 뻔했네. 배달 사고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손님과의 신뢰를 놓치는 일이기에 더 민감하게 살핀다는 그녀. 주문이 잘못 나갔어요. 특히 배달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해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받는 손님도 한 번에 안 오고 이제 번거롭게 또 보이센터에 연락해서 어떻게 해서 기사님을 다시 배치받아서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한 번 나갈 때 잘 나가는 게 중요해요. 네, 꼬랑이밥 나왔어요. 다행히 방금도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과정들 때문에 서로 다 스트레스 받거든요. 아무래도 배달료도 배달료가 2번 나가는 거긴 한데 이제 받는 손님이 같이 온 음식하고 다 같이 먹어야 되는데 실수를 책망하기보다 묵묵히 뒤를 지켜주는 걸 택한 송희 씨. 직원을 향한 그 배려 속에는 사장으로서의 남다른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명이 자르는 순간 가게 분위기가 다운이 돼버리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척 포커페이스를 유지해야 해요. 그런 거는 제가 중간에서 하는 편이에요. 일할 때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오는 손님도 느끼게 되니까 그런 거는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감 때나 좀 조용해질 때 이제 한 번 더 이럴 때 조심하자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는 편이고요. 장사의 반은 음식이고 나머지 반은 분위기라고 하죠. 송희 씨가 일부러 가게 앞으로 나와 활기찬 모습으로 장사의 온도를 다시 끌어올립니다. 주변에 뭐 합정동이나 이제 뭐 서교동도 근처고 근데 상암동도 가까워서 회사에서도 주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가까우니까 직접 오시기도 해요. 시장 구경할 겸 점심시간 이용해서도 많이 직접 오세요. 이곳에 자리 잡은 지 9년. 송희 씨는 이제 압니다. 장사는 매출보다 결국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마음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픈 초반에는 매출에만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매출보다는 손님들과의 관계,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못했던 성격이었는데 되게 긍정적인 사고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재료로 더 신선한 음식을 제공할지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더 신경을 많이 쓰이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